자, 오늘은 아이린에 대한 펀더멘탈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적절한 투자 가격 그리고 매도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5일 사이에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30%나 갑자기 빠져버리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기업에 대한 투자 근거뿐만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정보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 컴퓨트 인프라 기업입니다. 즉 AI 컴퓨팅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AI 인프라 확장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컴퓨팅 전력 확보량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컴퓨팅 용량은 아이렌부터 비트팜스 위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아이렌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죠. 이 자체가 이미 AI 기업들과 초대형 빅테크의 파트너 후보군 1순위에 올라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리드타임 지연 이슈죠. 코어웨이브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처럼 최근 데이터 센터 건물 한 동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리드타임, 납기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GPU 계약 그리고 실제 매출 인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렌도 이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 미국 투자자분들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아이렌인데요. 메타, 팔란티어, 엔비디아 다음으로 최근 12시간 기준 이 트렌드에 자주 등장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렌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의 단기 모멘텀도 강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결정적인 뉴스는 이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한 기업 97억 달러 계약. 아이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 97억 달러 규모의 GPU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계약금 20% 선지급 구조인 거죠. 대형 클라우드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먼저 주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이렌의 시설이 준비되는 즉시 GPU를 넣고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글로벌 성장주 펀드의 대명사 베일리 기포드에서 3분기 신규 매수 리스트에 아이렌을 넣었습니다. 이 펀드가 사는 종목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장기 구조 성장, 이 명확한 기업만 담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이렌은 블랙웰, 엔비디아 블랙웰 GPU 배치를 기반으로 추가 AI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영, 주문된 GPU는 23,000개, 확보 고객 GPU는 11,000개, 예상 연간 매출은 5억 달러 플러스 알파, 지난 1년 주가 수익률은 591%, 매출 성장률은 167%. 이 정도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 기반의 성장주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석가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JP모건은 오히려 비중 축소로 하향을 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즉 가격 부담이죠. 결국에 이러한 단기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팩트들을 보면 아이렌은 AI 컴퓨팅이라는 명확한 성장 섹터 한복판에 있고, 초대형 고객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초대형 펀드 베일리 기포드까지 확보하면서 성장 벡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즉 투자자는 단순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수익률로 검증된 기업을 보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얼마에 팔아야 될지, 신규 진입자분들은 지금 가격에 들어가서도 적절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주가가 52주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숫자 플러스 차트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투자를 병행하실 때입니다. 아이렌의 주봉 차트입니다. 아이렌은 특별한 패턴이라기보다 이 안에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점을 높여주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했었죠. 하지만 이 구간 잠시 동안 하락을 했던 그 자리, 바로 관세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었던 그 자리이고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베어 트랩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 이후에 무려 저점 대비 10배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상 거래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신호가 사실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구간에서 보시더라도 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발생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던,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물론 이 기업을 정말 잘 알고 믿는다면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됐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주가가 내리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패턴을 일봉으로 봤을 때 더블탑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블탑 패턴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들어 고점에서 발생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 60% 정도의 조정이 일어났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리 어디까지 하락을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베스트 시나리오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추세선을 그었을 때 지켜줄 수 있는 대략 40달러 초반, 그러니까 러프하게 39에서 41달러를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어디까지 이 고점과 고점을 그었을 때 대략적으로 80달러 초반대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대비를 해본다면 다음 저항은 대략적으로 매도 세력이 두 번째로 그 모습을 드러냈던 위치, 두 번째 차익 실현이 발생되었던 위치 바로 28달러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달러 부근을 두 번째 방어 지점으로 세팅을 해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고점으로부터 무려 마이너스 70% 가까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이렌을 15.36에서 18.47까지 대비하는 전략도 세워두셔야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더블탑 패턴이 나왔을 때는 주의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점에서 이렇게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투자자로서 마찬가지로 나도 차익 실현에 어느 정도 편승을 해서 수익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인 홀딩도 좋지만 혹은 이 기업을 끝까지 매수하겠다는 추세 추종 전략도 좋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기관들과 다르게 매수 매도가 자유롭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느냐, 최근에 발간된 맥커리의 레포트를 보면 목표가가 86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4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 97억 달러 AI 클라우드 계약 체결, 26년 말 AI 클라우드 34억 달러, 그리고 GPU 14만 장 목표, 실적 컨센은 하회했지만 HPC AI 매출 확대로 초점이 이동했다. 현금 18억 달러, 선급금 19억 달러 등으로 대규모 KPEX를 소화할 수 있다. 26년은 실적 도약, 27년은 감가 이자 영향으로 이익 변동성 핵심 리스크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한다 라고 해도 아이렌은 목표가를 상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맥커리에서는 9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다? 39달러에서 41달러,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방어하거나 이 구간에서 살짝 반등해서 저점을 점점 높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우리들은 이 부근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손절 혹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39에서 41달러를 이탈하면 되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다? 39에서 41이란 점을 기억하시고 이 구간, 이 가격대들을 메모해 두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펀더멘탈 파악과 기술적 분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